안녕하세요. 저는 혼자 살고 있는 20대 여자입니다. 빌딩을 여러 채 소유하신 할아버지 덕분에 외가 식구들이 전부 잘 사는 편이고, 저희 집은 제가 어릴 적부터 항상 집에서 가사를 돌봐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취업 후 독립해서 부모님 집을 나오게 되었는데 맨날 일하느라 바쁜 데다 집안일에 소질이 없다 보니 늘 집이 엉망진창이어서 저도 집안일을 도와주실 분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혼자 살기엔 집이 너무 크네. 세상에 맨날 배달 음식만 먹나 보네. 이분이 처음 오셨을 때부터 저한테 잔소리를 하는 것 같다고 해야 할까요? 제가 어리기도 하고 혼자 사니까 좀 편하게 생각되셨나봐요. 처음엔 딸이나 손녀뻘인 저를 생각해서 그런가 했는데 제가 계속 네네 하면서 받아줬더니 언제부턴가 다른 집 뒷담 화를 시작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온갖 집에서 다 일해봤는데 돈 많은 사람들? 하여튼 별나다니까. 어떤 집은 사모가 정신과 의사인데 그 집 딸은 완전 또라이야. 이분이 하루 종일 상주하는 가사 도우미가 아니셔서 저희 집 외에도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자기가 일하는 다른 집에 험담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들어봐요. 내가 요번에 새로운 집에 가게 되었는데 글쎄 그 집 자식들이 한 명은 미술, 한 명은 음악을 한다네? 부모 잘 만나서 겉멋만 잔뜩 들어서는 별로 재능도 없는 것 같은데 사모 등살이 어찌나 센지 그 애들이 자기 밥벌이나 하려지 모르겠다니까? 우리 아들은 말단 공무원이지만 월급 꼬박꼬박 나오니까 예술한다며 헛짓하는 애들보다는 훨씬 낫지. 아들이 바이올린을 켜고 딸은 미술을 한다는 그 집이 특히 마음에 안 들었는지 그 후로도 종종 그 집 얘기를 하셨는데 계속 듣다 보니 뭔가 낯설지가 않은 겁니다. 다음날 저희 이모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이모, 혹시 가사 도우미 바꿨어? 언니가 소개해준 사람으로 바꿨는데 왜? 우리 엄마가? 혹시 그 아주머니 다른 집 험담 안 해? 어떻게 알았어? 안 그래도 그거 짜증나서 바꾸려고 했는데? 전 이모에게 그간의 자초지종 설명했습니다. 뭐? 그럼 나이도 어린 주제에 큰 집에서 살면서 맨날 배달 음식이나 시켜먹는 철없는 애가 네 얘기였어? 알고 보니 저희 엄마가 이분을 소개하면서 아는 집이라고 말을 안 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그 아주머니가 저희 집에서는 저희 이모 집 험담을 늘어놓은 거고 저희 이모 집에서는 제 험담을 늘어놓았던 거예요. 이모, 일단 아는 척 하지 마. 그 아줌마가 내 험담하면 그냥 듣는 척 하면서 녹음 좀 해줘. 얼마 후 아주머니가 또 저희 이모 집 얘기를 꺼냈습니다. 어제 그 집 아들이 어쨌는 줄 알아요? 레슨 땡땡이 치고 놀러 나갔다가 네, 맞아요. 엄마한테 걸려서 2시간 동안 방에서 울면서 연습했겠죠. 그러니까요. 정말 살벌하다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긴요. 그 집이 우리 이모 집이니까요. 그동안 이쪽 저쪽 돌아가면서 험담하느라 수고가 많으셨네요. 아니 그게 아이고 이게 아닌데. 아줌마가 우리 애들 걱정을 그렇게 해주셨다면서요? 네? 사모님 어떻게 여기에 그런 거 아니에요. 뭔가 착각하셨나 보네. 내 자식 험담 먼저 했으니까 하는 말인데 우리 애들이 밥벌이 못하는 예술가가 된다 한들 평생 놀고 먹어도 될 만큼 재산이 있는데 우리 집 애들은 왜 아줌마가 걱정해요? 아주머니 아들이나 걱정하세요. 그 집안 사람들 사정 알게 되니까 본인이 뭐 대단한 사람이라도 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우리 조카한테도 사과하세요. 그리고 양쪽 집 다 오늘부터 그만두시고요. 네. 저희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저희 집에 일하시는 분이 일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소개받은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줌마는 그 후 소문나서 다니던 곳에서 다 잘렸다는데 그 벌을 고칠 수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 이야기는 아직 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무렵에 시작됩니다. 엄마의 시아버지, 즉 저의 친할아버지는 그 당시 지역에서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게다가 부족함 없이 키운 자식 3명이 모두 출세를 해서 주위에 부러움을 샀지만 그런 할아버지에게는 남모를 고민거리가 있었으니 바로 그 잘난 자식들이 결혼해서 각자 자리를 잡은 후 부모님께는 아주 소홀해져 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다 같이 모였으면 하는데 저희 얼마나 바쁜지 아시잖아요. 동생들한테 연락해보세요. 그날 우리 셋이 발표회 준비 때문에 안 돼요. 오빠와 동생은 뭐 하는데요? 형이랑 누나 놔두고 왜 나한테 그래요? 장남할 땐 언제고 이럴 때만 막내 찾더라. 이런 식으로 부모님이 찾을 땐 서로 미루기 바빴죠.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어떤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부모 살아있을 때 효도하는 자식한테 돈을 줄 거다. 우리 집에 올 때마다 한 명당 10만원씩. 뱃속아이도 생명이니까 10만원. 자고 가면 20만원 쳐주마. 뜻밖의 제안에 아빠 형제들은 코웃음을 쳤대요. 노인네 무슨 속셈이래? 그러게. 겨우 몇십만원 벌려고 그 거리를 왔다 가라고? 어차피 가면 온갖 핑계 대면서 안 줄걸? 여보, 그러지 말고 속는셉 치고 갔다 와보자. 그때 막내 며느리인 저희 엄마가 아빠를 설득해서 할아버지 집에 갔는데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제모까지 진짜 30만원을 딱 계산해서 주셨대요. 진짜 주시네? 그렇게 돈 받는 재미에 시간 날 때마다 엄마는 할아버지 집에 갔고 한 달 동안 모아보니 꽤 큰 금액이 되었다고 해요. 저와 제 동생이 태어난 후로는 방학 때 할아버지 집에서 아예 살다시피 지내기도 했는데 그때도 정확하게 계산해서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 저희 가족을 큰아빠와 고모네 식구들은 한심해했대요. 어차피 돌아가시면 목돈으로 받을 수 있는데 왜 그런 고생을 해? 이번 명절에도 다 맡아서 할 거지? 우린 해외여행 가기로 했거든. 잘 부탁해. 나중에는 명절까지 저희 집 식구들한테 다 맡기고 자기들은 부모님 문제에는 쏙 빠져 지냈죠. 사실 저희 엄마 아빠가 처음에는 돈 때문에 시댁을 자주 드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할아버지 집 살림도 살피게 되고 아프다고 하시면 병원도 같이 다녀오면서 시아버지 시어머니와 정이 많이 들었대요. 손녀들 중에서도 제가 가장 할아버지와 많은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아버님, 이제 돈은 그만 주셔도 돼요. 이제 저희도 부족함 없이 잘 살고 있고. 아니다. 약속은 약속이지. 나중에는 안 주셔도 된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끝까지 할아버지는 칼같이 계산해서 돈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20년이 가까운 세월이 흐른 후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 앞으로 아무것도 없다고? 그럼 아버지가 재산을 다 쓰고 돌아가셨다는 거야? 아빠 형제들이 재산 분배를 위해 모였다가 할아버지가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을 다 쓰고 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할머니 앞으로 집과 현금 일부를 남긴 것 외에는 땅이며 건물 앞으로 대출을 받아 전부 사용하신 거였습니다. 집에 오는 자식들에게 돈을 준 것 외에도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서 여행도 자주 다니시고 아낌없이 쓰고 가셨어요. 넌 알고 그동안 집에 드나든 거지? 어쩐지 끝까지 뻔질나게 드나들더라. 너 혼자 다 먹는 법이 어딨어? 우리 건 내놔야지. 아니야, 나도 몰랐다고. 막내한테 그럴 거 없다. 그러게 아버지가 주신다고 할 때 집에 좀 찾아오지 그랬니? 내 돈도 네 아버지처럼 다 쓰고 죽을 생각이다. 큰아빠와 고모는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가 없었죠. 할아버지는 살아생전에 효도한 자식에게만 재산을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돌아가신 거였습니다. 남편의 남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 새로 들어온 식구인 동서와 묘한 신경전이 펼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외국계 기업에 다니고 있고 남편보다 연봉이 훨씬 높아요. 그렇지만 괜히 많이 번다고 자랑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시부모님과 시동생에게는 굳이 말하지 않고 결혼을 했거든요. 그런데 시동생 부부네와 처음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동서가 제 벌이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하더라고요. 형님은 직업이 뭐예요? 월급은요? 그냥 회사 다니는데 남들 버는 정도 벌어요. 그래, 대충 한 달에 200만원쯤 벌지? 제가 우물쭈물하고 있으니까 잘 모르는 시어머니가 대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걸 들은 동서가 하면서 대놓고 비웃는 표정을 짓더니 전 3교대 근무하는데 연봉 4천쯤 되네요. 원래 더 많이 벌었는데 결혼 준비하느라. 갑자기 물어보지도 않은 본인 직업과 급여 얘기를 주절주절 늘어놓는 겁니다. 연봉 4천이면 실수령액이 한 달에 300만원쯤일 텐데 이제 와서 내가 너보다 2배는 더 번다고 말할 순 없는지라 네 하고 말았죠. 근데 이 여자가 그날 절 제대로 얕잡아 본 건지 저와 만날 때마다 은근히 무시하면서 잘난 척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식사 후 계산할 때 제가 계산할게요. 형님은 빠듯하시잖아요. 이렇게 은근슬쩍 꼽주거나 이거 애들 과자라도 사주세요 하고 푼돈을 용돈 주듯 저한테 지어주기도 했어요. 제가 새로 산 명품 가방을 메고 나가면
좀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아주머님 힘드시겠다. 이러면서 온갖 참견을 늘어놓는 겁니다. 게다가 본인이 자처해서 시부모님 용돈을 저희보다 10만원씩 더 주면서 어찌나 생색을 내던지 처음엔 짜증나서 제가 얼마 버는지 확 오픈해버릴까 했는데 혼자 잘난 맛에 취해서 베푸는 건데 뭐 어때? 그냥 놔둬. 남편이 그냥 돈 굳었다 생각하라며 어차피 우리가 먼저 집 사면 배 아파 죽을 거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해서 언젠가 갚아줄 날만 기다리고 있었죠. 동서가 그럴 때마다 마음 비우고 고마워하며 계속 받아줬더니 나중엔 더 신나서 자랑하는 게 애처로운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그렇게 세월이 흐른 후 동서에게 제대로 한 방 날려준 일이 생겼죠. 새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서 집들이 겸 시동생 부부를 초대한 날이었어요. 동서가 저희 집 인테리어를 열심히 살피더니 어차피 전세인데 너무 힘주신 거 아니에요? 가전제품도 최신형으로 맞췄네. 아주머님 허리 휘겠어요. 이러면서 또 비꼬기 들어가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우리 와이프가 이번에 보너스 받은 걸로 산 건데 괜찮죠? 그리고 동생이 말 안 했나 보네. 우리 집 자가예요. 대출 끼긴 했지만 아내가 워낙 잘 버니까 알뜰히 모아서 장만했죠. 이러면서 절 추켜 세워준 거예요. 시동생은 눈치 없이 형 좋겠다 이러고 동서는 표정이 급격하게 굳더라고요. 그러고는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자기 남편 옆구리를 찔러서 급하게 돌아갔어요. 며칠 후 동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왜 저 속이셨어요? 난 속인 적 없는데요? 혼자 오해한 건 동서지. 그럼 말을 해야죠. 사람 바보 만들어 놓고 진짜 음험하시네. 아무튼 형님이 돈 더 잘 버니까 이제부터 시댁 용돈은 형님이 더 드리세요. 아니, 그걸 내가 드리라고 했어요? 본인이 돈 더 잘 번다고 혼자 인심 쓴 거면서. 전 그냥 하던 대로 할 거예요. 동서도 괜히 돈 자랑하면서 남한테 유세 부리지 말고 집부터 장만해요. 그 후로 그 잘난 척 심하던 동서가 시댁 행사 때마다 절 피해 다녀요. 정말 속이 시원합니다.